이어서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걸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현기차의 미국 소식 여러 가지 좋은 소식으로 항상 찾아왔었는데 이번엔 조금 나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현대 기아차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는데요. 먼저 헤드라인 함께 보시면요. Kia Hyundai theft continues after carmakers deployed fix. 현대 기아 업데이트 이후에도 미국에서 도난 사건이 이어진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킥박스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 차량 도난을 막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수정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런데 자동차 제조업들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 자동차 소유자들을 괴롭히고 있고요. 관련된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에게도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난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성장세에 발목 잡고 있는 도난놀이에서 리스크가 더 부각될 걸로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도난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마트나 타깃, 이러한 달러트리 같은 기업들도 도난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특히 또 미국 서부에서는 차량 절도, 특히 지금 뉴스를 다루고 있는 건 차 자체를 훔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유리창을 깨서 물건을 훔쳐가는 차량의 내부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연착륙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 경제나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보인다라는 반면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문제는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입니다. 자,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실적 그리고 좋은 판매량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차량을 직접 도난하는 차량 도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라는 월스트리트의 저 보도가 나왔다라는 점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현대차는 147만 대나 팔았습니다. 그래서 혼다를 제치고 미국 내 판매량 5위 기업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런 정의선 회장의 꿈들, 목표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니라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도난 사건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기아보이즈 그룹이라는 그룹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현기차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바람에 쉽게 이러한 현대 기아 자동차를 탈취할 수 있다, 차량 절도를 할 수 있다라면서 마치 일종의 챌린지 형식으로 SNS를 통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자,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틱톡이나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SNS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게시물을 내려달라, 그리고 법적 조치에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나 빠르게 확산된 이 챌린지 형식의 놀이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는 지금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현기차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또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이런 도난 시스템을 차량 키에 도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이 10대들이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꼭 차를 훔치고 싶어서 훔치기보다는 재미로 훔쳤다, 이런 사람도 많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니애폴리스입니다. 올해 4월 중순까지 올해에만 무려 1,900대의 차량이 도난됐습니다. 이게 다 현대기아 자동차입니다. 사용자들 그리고 현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기차는 빠르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이런 분위기를 손쉽게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사에 한 명의 피해자가 소개가 됐는데요. 샤나이 디아즈라는 분인데 기아차 스포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8월과 지난해 12월 그리고 이번에 4월에 세 번째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한 대 차량이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3번의 도난을 당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기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보도인데요. 심지어 최근에 마지막 도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현기차는
피해 보상에서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성 회장이 직접 나서서 최대 2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 보상금을 내놓겠다. 한 대당 최대 300달러에 달하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간 쌓아왔던 이미지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인한 선제적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5월 기준 취약점이 발견된 800만 대의 현대기아차 중에서 현재 소프트웨어 도난 업그레이드를 한 차량은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인즉슨 이러한 챌린지 또는 도난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방법도 많지 않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부 전문가들은 이 차량을 리콜하고 판매를 중지해야 된다, 거래를 막아야 된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제공한다면 이 사실 도난 방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리콜 등과 같은 전국 단위의 서비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여러 전기차를 비롯해서 신제품들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현기차 입장에서는 이 도난 챌린지 리스크를 막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현기차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현대 기아차의 이슈 다뤄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든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엔비디아 valued at $1 trillion. 엔비디아의 가치가 1조 원으로 매겨지다 thanks to AI boom. AI의 붐 덕분에 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30%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 누구야 궁금하시죠? 바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까지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번에 엔비디아 5개사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요. 통틀어서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요. 이 반도체 기업으로는 엔비디아가 세계 처음이라는 점이 외신에서 더 주목을 했던 포인트입니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1조 달러를 하회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질주에는 챗 GPT로 촉발된 AI 붐이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차트 하나 보도록 할까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166% 이상 폭등했고요. 지난주에만 30% 넘게 오른 모습입니다. 사실 너무 가팔라서 베일 것 같은데 다음 그림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AI 섹터 기업들의 흐름을 쭉 보면 한 증권사의 리포트에서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처음에는 대형주들만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중소형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빠르게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엔비디아 난 이미 글렀구나, 늦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희망을 놓고 있다가 유망한 생성형 AI 기술 관련주가 엔비디아 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지금 굉장히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높이면서 주변의 기저효과들을 많이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는 오늘 장입 시작하기 전 프리마켓에서 7% 넘게 오르면서 419달러,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한 뒤 현재 종가 기준은 40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중에 419달러까지 10달러까지도 갔었는데 이 404달러가 넘어갔으면 이게 바로 시가총액 1조 원을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종가 기준은 1조 달러의 시총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장중에 1조 달러를 넘으면서 미국에서 5번째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잠깐 했다가 일단은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1조 달러 클럽 금방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자, 과연 엔비디아만 먹을 거가 있는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가 많이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언급되는 기업들은 AI의 직접 수혜주가 아닙니다.
바로 산업 전반의 영역에서 걸쳐 보면은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의 실적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UBS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각 섹터별로 분야별로 어떤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잘할까 찾아봤는데 예상치 못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맥도날드입니다. 자, 햄버거를 파는 맥도날드에서 AI, 생성형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바로 자동 주문 시스템과 수요 기반한 음식 준비 기술에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치폴레, 멕시칸 음식이죠. 그리고 웬디스와 같은 햄버거, 그리고 도미노 피자와 같은 여러 식료품을 대표하는 기업들 중 AI 기술과 이러한 디지털 혁신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통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월마트가 언급되었는데요. 월마트는 IT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의 굉장히 빠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월마트는 AR이나 VR 기술이 유행했을 때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AR 쇼핑 서비스 같은 것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생성형 AI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소매업체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수요 맞춤형 신제품을 출시하는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식음료 1위 기업이죠. 코카콜라와 하이네켄, 로레알과 같은 기업들이 아마 이러한 AI 기술을 잘 활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용품 1위 기업 나이키 역시 개인 맞춤형 특화 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데 생성형 AI 기술을 잘 활용할 기업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은 모든 기업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AMD, 마이크론, 엔비디아, TSMC가 언급이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당연하게 언급이 됐다는 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철강 업체에서도 포스코와 현대제철과 같은 국내 기업들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언급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기업에도 벤츠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언급이 됐고요. 테슬라는 최근에 AI 전단팀을 만들고 관련 인력을 신규로 뽑는 등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자,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처럼 생성형 AI 기술이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만큼 한번 모든 섹터별로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도 분석해 보시는 게 재미를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이슈 다뤄드렸는데요. 맥도날드 음식 주문할 때까지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 활용 능력이.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 기아차의 이 챌린지로 인해서 도난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리스크가 계속 더 부각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총 1조를 돌파했던 엔비디아, 물론 막판에는 반납을 하긴 했지만 이슈가 된 만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